다른 시력 교정술이랑은 다르게 렌즈 삽입술은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렌즈 삽입술은 시력교정술에서 하는 렌즈 삽입술이고 백내장 수술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렌즈 삽입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라식 라섹이 안 되는 환자분이시거나 각막이 얇다든지 모양이 안 좋다든지 아벨리노 같은 각막 이영양증이 있다든지 각막을 못 깎는 사람들, 아니면 각막을 깎을 수는 있으나 이제 각막을 깎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셔서 각막을 좀 유지를 하면서 시력 교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받는 수술이 렌즈 삽입술이고요. 렌즈 삽입술이라는 거는 눈 안에 있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홍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들어가는 전방 렌즈, 뒤에 들어가는 후방 렌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방 렌즈는 각막 내피세포 감소라는 좀 크리티컬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추세고요. 90% 이상 이제 후방 렌즈가 시장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몇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2mm 렌즈 삽입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즈 삽입술을 이미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영상인데, 렌즈 삽입술을 받고 나서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경과 관찰을 하시라고 저희가 매우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시력 교정술이랑은 다르게 렌즈 삽입술은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경우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병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본인이 증상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병이 야금야금 진행이 되다가 세월이 다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검사를 하러 갔더니 손 쓸 수도 없이 심하게 눈이 나빠져 있는 경우들도 간혹 발견이 되거든요. 꼭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좀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각막의 내피세포고요. 두 번째는 안압, 세 번째는 백내장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렌즈 삽입술은 한번 렌즈를 넣어놨다가 렌즈를 빼게 되면 이제 합병증의 진행을 좀 막는다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라식이나 스마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장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렌즈 삽입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죠. 렌즈 넣고 그럼 이거 얼마나 쓸 수 있냐, 언제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렌즈는 우선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늙어서 눈이 망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지, 렌즈가 망가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력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만 멀쩡하다고 한다면 렌즈는 영구적으로 쓰는 거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백내장이 오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할 때는 당연히 렌즈를 빼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꼭 렌즈를 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었던 안압, 백내장, 각막 내피세포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렌즈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막 내피세포는 후방 렌즈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각막 내피세포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간혹 수술하고 각막 내피세포를 찍어보면 내피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죠. 각막 내피세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렌즈를 빼야 되는 것이냐, 수술 전에 비해서 300개, 400개 줄어들었으면 무조건 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기준치가 있어서 각막 내피세포가 20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렌즈를 빼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는 렌즈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빼야 되는 거고요.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단순히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렌즈를 빼지는 않습니다. 렌즈를 집어넣는 수술 과정 중에서 각막 내피가 좀 건드려지게 되면 내피세포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일회성 감소인 거고, 그 이후에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렌즈가 들어가고 나서는 각막 내피세포의 영향을 전혀
안 주고 계속 유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뭐 각막 내피세포가 3,000개였던 사람이 내피세포 검사를 2년 뒤에 해봤더니 2,300개가 돼 있다. 700개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당장 렌즈를 빼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수치 하나만을 보고 절대로 렌즈를 뺄지 말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각막 내피세포는 나이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1년에 0.5% 정도는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그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빨리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렌즈를 제거를 하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계속 2,300개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절대 제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번의 수치만을 보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내피세포 검사를 해보시고 줄어드는 추세가 만약에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는 게 확실히 좋고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다 보면 무서운 후기가 이 각막 내피세포거든요. 각막 내피세포는 한 번 줄어들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각막이 완전 이제 뿌옇게 변해서 죽은 사람 각막 이식을 받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렌즈 삽입술하고 나서 내피세포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2,000개보다 떨어지면 제거를 해야 되는 그 한순간의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 렌즈를 제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백내장이죠.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후방 렌즈는 수정체 앞에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랑 수정체랑 물리적인 접촉이 있게 되죠. 자극이 오게 되고, 과거에는 또 렌즈 가운데 구멍이 없어서 방수의 흐름도 원활치가 못해서 눈 안에 있는 수정체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백내장이 또 잘 생긴다라고도 했었거든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구멍이 없이 렌즈가 출시가 되었다가, 그래서 렌즈를 집어넣고 나서 인위적으로 홍채에다가 절개, 구멍을 내주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추가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이제 개선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저 구멍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렌즈 삽입술에 의해서 생긴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렌즈를 제거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나이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백내장의 정도, 렌즈를 뺐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렌즈 삽입술을 해서 백내장이 생긴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렌즈를 제거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진료보는 의사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이제 권유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렌즈 삽입술을 해놓은 거를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렌즈 제거하면서 같이 백내장 수술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내장이 발견이 되면 최대한 빨리 렌즈를 제거를 하고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수정체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신 것 때문에 백내장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렌즈 제거랑 백내장 수술이랑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렌즈 제거만 하신 분들도 있고 백내장 수술까지 같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면 대부분 고도근시였었기 때문에 이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었단 말이죠. 렌즈를 제거를 하고 다시 그 고도근시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는 큰 불편함이라서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렌즈 삽입술을 해놓은 거 렌즈를 쓰다가 백내장 진행되면 렌즈 제거를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한꺼번에 받는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렌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백내장이 진행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고요. 젊은 사람들의 생체 수정체에서 백내장이 조금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을 올렸을 때 과연 그런 인공 수정체들이 젊은 사람의 생체 수정체만큼 좋을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백내장이 많이 진행이 돼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에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백내장이 막 시작이 된 게 발견이 됐고 이 렌즈 때문에 생긴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렌즈를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이런 거를 끼시다가 백내장이 더 심해졌을 때 백내장 수술을 받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압인데요. 렌즈가 이 수정체랑 홍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쪽에 있는 공간 대비 사이즈가 잘못 선택이 돼서 너무 큰 경우에는 렌즈가 사이에 공간에 껴서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렌즈가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렌즈 바로 앞에는 홍채가 있기 때문에 홍채를 앞으로 밀게 되고, 홍채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홍채랑 각막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죠. 이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을 전방각이라 그러는데, 눈 안에서는 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물만큼 계속 빠져나가
빠져나가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빠져나가는 공간이 이 전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계속 만들어지고 전방각을 통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렌즈에 밀려서 공간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물이 잘 못 빠져나가는 거죠. 물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지고 압력이 세져서 빵빵해지는 거죠.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렌즈 사이즈는 사실 수술할 때 렌즈를 집어넣은 순간 대충 이게 렌즈가 크겠다 작겠다 어느 정도 감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1일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경과를 볼 때 거의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안압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바로 제거를 하고 한 단계 낮은 사이즈의 렌즈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거고요. 렌즈 삽입술을 받으시기 전에 대부분 병원들에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하더라도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언제 렌즈를 빼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렌즈 삽입술이 분명히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내 눈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좋은 수술인 것은 아니니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이 수술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건데, 렌즈 삽입술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꼭 1년에 한 번씩 경과 관찰을 하실 수 있는 분만 렌즈 삽입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상이 보였다 그럴 때는 렌즈를 제거할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뭐 렌즈 삽입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작용 관련해서 뭐 특별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